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3교시입니다. 혹자는 이 3교시만 또 들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제 3교시에는 면접, 실기, 출제 동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계속 1교시, 2교시 때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 계좌 번호로 담배 한 값이죠. 5,000원 입금하시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1일 이내로 그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기 출제 동향에 대해서는요,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수험자의 기억을 중심으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이 이제 2, 3년 전에 시험 본 거를 정확하게 토시 하나까지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좀 받아서 적어 봤습니다. 최근 이제 2020년도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멘트까지도 그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 한번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10년도, 이거 시작하기 앞서서 이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면접관이 두 명이에요. 면접관이 두 명이고, 그 앞에 파티션이 쳐 있습니다. 파티션이 쳐 있기 때문에, 일단 면접관님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느꼈던 경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긴장을 하고 면접관 앞에 들어가게 되면 안 그래도 파티션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긴장하면 더 안 들리죠. 그러기 때문에 그 대기실에 있을 때 좀 긴장을 좀 충분하게 풀고 말을 할 때에도 당당하고 확실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는 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고, 한 사람당 면접 시간은 보통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5분이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답을 세 문제, 문제를 세 문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네 문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열 문제까지도 물어봤다라 그래요. 그럼 왜 열 문제까지 물어봤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해서 면접관이 좀 안타까웠는지 좀 이렇게 문제를 다른 걸로 바꿔서 내고 다른 걸로 바꿔서 내고 하다 보니까 열 문제까지 왔다라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면접관님들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알기 때문에 합격을 시켜주려고는 하는데, 그런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거나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봤는데 답을 못하면은 면접관의 입장에 있어서도 괘씸하죠.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떤 걸 물어보느냐, 자,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10년도 이제 A형인데요. 검수의 종류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만 물어본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야겠고요.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그 설명한 것 가운데서 마크 톨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만 장비에 대해서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런데 이 쭉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이래요. 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어떤 지구 끝까지 있는 그 지식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만 장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 SO, 그 다음에 LI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기서 이제 MR, SO는 다 아는데 LI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물 파송 보증장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형입니다. 검수 방법 종류를 말해봐라. 검수 방법의 종류에는 뭐뭐뭐가 있는지. 앞서 여기 물어봤던 1번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TGC가 어떤 장비인지 아는가. 그러니까 GC는 아는데 RT 들어가니까 멘붕 와가지고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야, RT 이제 로봇 타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로봇 타이어, 고무 타이어죠. 로봇 타이어 겐트리 크레인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RMGC도 있고요. RMQC, QC는 이제 콰이 크레인을 말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LI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지금 A형, B형 이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질문이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2020년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도 그 질문 받았는데 순서가 비슷합니다. 면접관님이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같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컨테이너가 작업 중에 움푹 패였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제 이거는 현재 조교에 대한 그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덴트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원시트 덴트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뭐 원 컨테이너 사이드 패널 덴트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요. 이 5번과 같은 질문이 없는데 한 2012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로 자기 직업이나 자기소개를 해봐라 라고 질문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저도 몰라가지고 영어로 제 어떤 소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어떤 뭐 소속과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C형. 2010년도에 이제 선배님들이 답을 이렇게 주셨죠. 컨테이너 종류를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애매하죠? 컨테이너 종류면은 특수 컨테이너를 말하는 건지 일반 컨테이너를 말하는 건지.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포괄적이지만 쭉 말하면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의 크기. 그래서 컨테이너의 크기는 뭐 길이는 5.9m, 가로 세로는 2.35m, 2.39m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뭐 맥스톤은 이제 맥시멈 토네이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맥스톤은 뭐 얼마큼이냐? 최대 적재 용량이 얼마큼이냐? 17.5톤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자체 중량 같은 경우는 2톤 정도가 되고 요렇게까지 말하면은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 사람 공부 좀 했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버무리면은 야 공부 안 했구만 하면서 더 어려운 질문을 낼 수도 있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체크 털리스 리포트, 수석 검수사 1일 보고서죠. 이거의 의의는 세상에 의의를 물어봐 또. 이럴 때는 그냥 의의를 내가 모르겠으면요. 그냥 수석 검수사 1일 보고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수를 하는 목적은 이렇게 딱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한다라 그래요. 왜냐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제3자의 입장에서 검수를 할 때 신속, 정확, 공정하게 쭉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011년도 A형입니다. 화물 운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나열하시오. 적하할 때 7가지가 있고 양하할 때 4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어마크의 해석. 이거 뭐 물어봤는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다음에 탈리의 종류와 각각의 탈리들을 설명하시오. 야, 이거 질문 받은 사람 정말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보시오. 2011년도에도 이와 같이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형입니다. 검수의 법적 뜻이 뭐냐? 그러니까 검수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수 의뢰는 누가 하느냐? 2가지죠. 일단 하주 측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주 측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피트 1개, 20피트 1개, 40피트 4개면 몇 TEU냐? TEU의 약자는 다 알고 계시죠? 뭐죠? 20 equivalent unit이라고 하여 이제 20피트가 총 몇 개짜리냐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일단 40피트가 4개면은 8이고 20피트가 하나니까 총 9TEU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자, 흘수가 뭐고 선박의 흘수 표시는 어디에 있는지. 흘수가 뭐냐면 선박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는 그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더 자세하게 말하셔도 되고요. 선박의 흘수표는 어디에 있느냐? 선수와 선미에 있는데 최근에는 중앙에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쭈 이 사람 봐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폭발 화물이 영어로 뭐냐? 되게 쉽죠. 익스플로시브 카고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고, 5번 빼놨네요. 드라이 컨테이너와 리퍼 컨테이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뭐 사실 차이점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드라이 컨테이너는 일반 화물을 말하는 거고 리퍼 컨테이너는 이제 냉장 화물을 두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보게 되면 2011년도에서 쭉 넘어가죠. 2012, 2013년도에 선배님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찾은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수의 종류 이거 꼭 나오죠.
컨테이너 종류 이것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BG, SC, SNR을 각각 해석하라. BG는 뭐죠? 네, 백이죠, 백. BAG. CS는 case, SNR은 ships not responsible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된 영어를 아마 이거는 그 현재적요에 관련된 그 문장인 것 같아요. 그거 말하고 이제 해석하라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검수에 관해서 말해봐라. 이제 컨테이너 검수가 이제 적하시가 있고 양하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나열해서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20피트 컨테이너의 길이, 폭, 높이는 얼마큼이냐?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5.9m, 2.35, 2.39 외우셔야 합니다. 40피트는 몰라도 20피트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제 CS, 그 다음 DRM, BG가 뭔가요? 그러니까 검수 면접관님들도 물어볼 때 일부러 어려운 거 안 물어보고 쉬운 걸로 시작을 해요. 뭐 케이스입니다, 드럼입니다, 백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되겠고요. IMDG 코드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그거 설명하면 되겠고, 컨테이너의 종류 쭉 설명하면 되겠으며, 검수의 종류 8가지 다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어 독해하라고 물어봤다라 그러네요. 자, 이제 2016년도 항만운송사업 혹시 들어보셨죠? 항만운송사업법에 보시면 항만운송사업하고 항만운송 관련 사업들이 있죠. 각각 4개씩 말해보세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혹시 MIO 아시죠? 이렇게 거기서 제정한 코드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3번 그 혹시 그 혹시가 이제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 혹시 화물 적재할 때 필요한 스토리지 플랜 아시죠?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적재 번호라고 해서 6자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설명하시오. 네 번째로는 사고 발생 시 적요 기입 용어에 대하여 rust, dent, keep from heat, glass with care, damage remark의 컨테이너 한 면이 움푹 들어간 경우를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석도 물어봤고요. 검수 단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포장의 약어 이거를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자, 2016년도 B형입니다. 컨테이너에 관하여 이제 CL, CFS, 그 다음에 FCL, LCL, TEU란 이거의 약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Terror Weight, Maximum Gross Weight, Maximum Payload란 무엇인가? 그리고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개구부 치수, 뭐 외면 척수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컨테이너 선의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베이 슬롯 티어가 무엇인가? 또는 슬롯이라고도 안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로우라고도 말해요. 로우, 베이 로우 티어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장비 중 RMQC, 예, 그 다음에 RTGC, 선박에서 CY까지 가는데 쓰는 장비. 네. 그 다음에 겐트리 크레이너에 표시되어 있는 SWL이란 예, Safe Work Loaded죠. 그 다음에 LOLO, RORO 방식이란 무엇인가? 이거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건현이 뭐냐? 건현표, 예, 프리보드 마크죠. 그 다음에 하역 인부가 뭐냐? 이제 스티브 두어 또는 라보라고도 말을 하게 되고 홀수가 뭐냐? 5번에는 IMDG 1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단위 문제로 1인치가 몇 센치냐? 1인치는 2.54cm고요. 1피트는 몇 인치냐? 12인치가 되겠죠? 요거는 거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자, 2016년도 또 C형입니다. 컨테이너 부두에서 이용하는 장비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다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CFS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예. 그 다음에 2016년도 D형에서는 항만 운송 사업의 종류가 뭐냐. 그 다음에 불에 의한 손상을 영어로 하면은 이제 불에 의한 손상, damage by heat 또는 damage by fire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 톨리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는 거 다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크 카고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 벌크 카고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벌크 카고와 벌키 카고는 뭐죠? 이렇게 또 물어봤다라 그래요.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그 느낌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 2형이죠.
2019년도에 A, B, C, D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네요. 그 교재를 판매할 때는 그 부분 다시 참삭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 2형에서 보게 되면 CFS와 CY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적입 및 적출 시 유의사항, 이거 굉장히 많죠. 적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적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서류는 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부분 설명해야겠고, 컨테이너 적용에 관한 그런 해석 이제 물어봤고요. 한쪽 문이 굽었고 녹슬었다, 이거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영어로 말해보시오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굽었다, 뭐 벤트, 녹슬었다, 러스트, 이 두 가지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CL과 LCL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뭐 이것도 쉽죠. 수량 부족과 관련된 리마크 기재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량 부족. 그 다음에 항만 운송 사업의 내용을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네 가지가 있죠. 그거를 각각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형입니다. 지형, 2019년도 지형. 선박의 하단 중앙부에 그 선수에서부터 선미까지 구조물. 여기 교재 하단부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보시게 되면 여기 130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용골이라고 합니다. 용골. 용골이라고 하고, 선화증권은 누가 발행하는 것? 선사에서 하죠. 선화증권 발행에 대해 사전에 발행하는 것. 그러니까 선화증권을 받기 위해서 뭐를 먼저 받아야죠? 다 알고 있죠? 매출 리시브 있어야겠고, MR이라고 해도 됩니다. 화주가 선사에 화물을 선적할 것을 신청하는 것, SR, Ship Request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컨테이너 장비에 대해서 나열하시오. 위험 화물과 동일 격리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러니까 9등급 꼭 이야기하셔야 돼, 이거 말할 때는. 9등급은 어떤 화물과도 격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갑판에서 컨테이너를 격리할 때 그 등급별로 나뉘어집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3m, 6m, 12m, 24m,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적입, 스타핑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좀 외우셔야겠고요. 자, 이제 2020년도 올해 나왔던 문제죠. 2020년도 하역 방식 중에 에로에로와 아로아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다라 그래. 되게 쉽죠. 에로에로는 뭐 수직 하역 방식이고, 아로아로는 수평 하역 방식인데, 아로아로 같은 경우는 램프웨이를 통해서 이제 뭐 포크리프트나 이런 걸 통해서 옮겨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에로에로 방식은 디오디오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 be kept upright의 뜻은 무엇인가? 바르게 세워놔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타이어 플랫에 대해서요.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빵꾸난 게 아니라 이거는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되겠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위험 화물을 왜 격리하여 선적하는가? 그러니까 위험 화물을 격리하는 건 아는데 왜 격리하냐라고 말하면 갑자기 이제 멘붕 올 수가 있거든요. 왜 격리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모 항만에서 격리하지를 못해서 그 폭발 위험이 있었고, 또 다른 화물에 이제 어떤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해야 합니다. 특히나 9번 등급에 있는 화물 같은 경우는 따로 격리를 요구하지 않지만은 어떠한 이 습기나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합격을 하겠죠. 검수 방법 중에서 체크북 톨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제 미리 적어놓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형, 스토리지 플랜 6자리 아까 계속 단골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어보니까 베이 넘버에서 20피트는 홀수인가 짝수인가 이거 물어봤다라 그래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20피트는 1단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조건 홀수입니다. 40피트가 짝수고요. 자, 습기에 주의하시오. 습기에 주의하시오 뭐죠? garden is wet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되고, 또는 뭐 keep dry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C형입니다. 화물 과부족 보고서. 화물 과부족 보고서가 뭘까요? 화물 과부족 보고서. 카고
overlanded and short-landed 리포트를 두고 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샬링 야드. 그러니까 이 마샬링 야드에 대해서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또 정리를 해놨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보시게 되면 네, 139페이지에 이게 항만의 구조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샬링 야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CY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CFS고 이거를 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샬링 야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샬링 야드 같은 경우는요. 이거 설명 꼭 하셔야 돼요. 컨테이너를 이제 배에 선적할 때에 스토리지 플랜대로 미리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부두 측 검수사가 마샬링 야드에서 다시 한번 더 검수를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IMDC 코드 중에 3번과 7번 이거 너무나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 오타 났네요. 아로아로와 에로에로 무엇인지 플레임까지 한번 말해보시오. 플레임 되게 쉽죠. 롤 온, 롤 오프, 리프트 온,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되게 쉽죠. 타이어 플랫 그러니까 똑같죠. 앞서 여기 물어본 것처럼 2020년도 A형 질문하고 지금 여기 D형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FS가 무엇인지 플레임까지 말해보시오. CFS 컨테이너 프라이스드 스테이션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화물 보세장치장이 되겠죠. 참고로 CFS에서 뭐하냐라고 하면은요, FCL을 LCL로 FCL로 이렇게 이제 변환하는 그런 작업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이 수입 수출 화물의 보세 장치장도 같이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 코일이 변형되었다를 영어로 말해 보시오. 변형되었다는 이 단어 꼭 들어가야 돼요. deform이란 단어 꼭 넣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형입니다. LOL로 아로아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가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조교에 관한 질문. found in store가 무슨 뜻입니까? 수입 화물인데 선창에서 이제 뭔가 발견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원 코일 디폼. 아까 앞서 이 질문하고 이거를 영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 타이어 플랫. 그러니까 문제가 만들어져서 이게 전국에 뿌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CFS에 대해서도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F형 물어봤던 사람 멘붕 왔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항만 운송 관련 법령 중에 검수사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법령 5가지. 야, 이거 금치 산정 한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5가지 말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운송 관련 그 법령 중에 검수사 자격 박탈이 될 수 있는 법령 2가지는 뭐 이것도 이제 4가지 중에 2가지 말씀하시면 되겠고, 차량 검수 방법 시 타이어 부분은 어떻게 검수해야 하는가. 야, 이거 타이어 부분 어떻게 검수해야 돼? 바람이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또는 빵꾸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걸 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역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까 말했죠. LOL로 ROR로 DODO 그 다음에 FO도 있습니다. 플로트 온, 플로트 오프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형도 있구나. 지형까지 F형까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3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적하시 필요 서류를 5가지 이상 영어로 말하시오. 예.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말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EU에 대해 영어로 무엇의 약자인가 TU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뭐 사이즈 이런 걸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번호 6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앞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형에서 검수사고란 무엇인가, 또 마샬링 야드란 무엇인가. 아까 물어봤던 질문하고 똑같죠? 더티카고가 무엇인가. 더티카고의 종류도 꼭 말을 해야 돼요. 피혁, 카본, 알루미늄. 그 다음에 컨테이너, 베이 넘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까지 그 면접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좀 감이 잡히시죠? 네.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검수 사업의 이해, 검수 작업 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이제 검수사업의 이해, 뭐 어디에 또 얼마큼 돈이 들어가는가, 또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또 아까 면접 때 물어봤던 거 취소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검수사란 무엇인가 쭉 해가지고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로 삼기에는 좀 내용이 부족하고요. 서머리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하지만 아래 계좌로 5,000원 입금하시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바로 1일 이내로 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PDF 파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보내드릴 때 그 비밀번호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교재는요, 그 무단 복제 및 배포 절대적으로 좀 금지해 주시고, 또 궁금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연락처를 제가 특별히 공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입금했다가 또 5,000원 떼먹는 거 아니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최소한의 어떤 이 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뭐 더 많은 자료를 얻고 싶다 그러면 크몽에도, 크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도 이제 업로드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내용을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가격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좀 상향해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검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꼭 합격하셔서, 지금 취업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제가 볼 때는 이 검수사는 굉장히 좀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